지금 복귀까지 1분 남았습니다. 저기요, 중사님! 사람이 쓰러졌어요! 영하 10도의 새벽 복귀 신호등 앞에서 쓰러진 노숙자 할머니. 구급차는 20분 후에나 온다고 했습니다. 군복 입은 여군은 멈칫했죠. 규정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생명을 구해야 할까? 그리고 그녀는 모든 걸 걸었습니다. 피투성이 무릎으로 달리며 한 생명을 업었죠. 하지만 다음 날 그녀에게 돌아온 건 표창이 아니라 징계 명령서. 그런데 그 노인이 장군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복귀 1분 전의 선택. 여러분이라면 규정을 지키시겠습니까? 생명을 지키시겠습니까?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벽 9시 59분. 강은하 중사의 손목시계가 무정하게 초침을 세고 있었습니다. 틱, 틱, 틱. 부대 복귀까지 단 60초. 영하 10도의 혹독한 추위가 그녀의 뺨을 칼날처럼 베어갔습니다. 12년간 군복을 입어온 34세의 베테랑 중사에게 1분의 지각은 곧 징계를 의미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변했습니다. 은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50초, 49초.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신호등이 유독 길게 느껴졌죠. 하얀 입김이 거칠게 뿜어져 나오며 차가운 공기와 섞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리는 미약하고 절망적인 신음. 살려 주세요. 은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 올린 마지막 희망의 외침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신호등 근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닐봉투와 누더기 옷가지들 사이에서 한 할머니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웅크린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얼어붙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몸은 마지막 생명력을 쥐어짜내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은하의 시계가 다시 째깍거렸습니다. 40초, 39초. 부대 정문까지는 전력 질주로 2분은 걸립니다. 이미 지각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할머니의 상태였습니다. 저체온증의 마지막 단계, 의식을 잃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닌데. 은하의 머릿속에서 규정과 양심이 치열하게 충돌했습니다. 12년간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모범 군인. 완벽한 기록에 흠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승진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징계라도 받는다면. 하지만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손은 마치 도움을 구하듯 허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은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규정보다 생명이 먼저야. 은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차도를 건너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급히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너무 약했고 호흡은 가쁘고 얕았습니다.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진 상태였죠. 은하는 주저없이 자신의 군용 방한 점퍼를 벗어 할머니를 감쌌습니다. 순간 칼바람이 그녀의 몸을 관통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입니다. 여기요. 신호등 앞에 할머니가 쓰러져 계세요. 심한 저체온증이에요. 의식이 거의 없어요. 위치 확인했습니다. 2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20분. 은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상태로 20분을 더 기다린다면 할머니는
아니,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더욱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20분은 너무 늦어요. 은하는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예상보다 가벼운 몸무게가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얼마나 굶었을까요? 얼마나 추위에 떨며 지냈을까요? 눈발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마치 은하의 결심을 시험하듯 더욱 매섭게 불어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군복 안쪽에 붙인 핫팩 하나가 미약하게 남아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한파도 사람의 온기를 막을 순 없죠. 은하는 하얀 입김 속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를 더욱 꽉 안고 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매 걸음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빙판의 차가움, 얼굴을 때리는 눈보라, 그리고 등에서 느껴지는 할머니의 미약한 체온. 은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내 체온이라도 전해지면 살릴 수 있어. 은하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 복귀 시간은 이미 한참 지났고 징계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눈보라 속을 뚫고 나아가는 은하의 뒷모습에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규정이라는 차가운 틀보다 생명이라는 따뜻한 가치를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까지는 1.2km. 평소라면 1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은하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눈보라를 뚫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체중이 등에 전해질 때마다 그녀의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곧 병원이에요. 은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등에서 느껴지는 할머니의 호흡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은하의 발이 빙판에 미끄러졌습니다. 할머니를 다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은하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할머니를 보호했습니다. 쿵! 은하의 무릎이 거친 아스팔트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아! 은하가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무릎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피였습니다. 찢어진 군복 사이로 상처가 드러났고 피가 눈 위에 떨어져 붉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충격은 없었던 것 같았지만 호흡이 더욱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고통이 온몸으로 퍼졌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은하는 자신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조심스럽게 업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다친 무릎 때문에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의 연속이었죠. 두 번째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기다렸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하는 좌우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도로를 건넜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것이 아픔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 체온이라도 전해지면 살릴 수 있어. 은하는 할머니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군복 안쪽에 붙여놓은 핫팩이 미약하게 남아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녀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병원까지 절반 정도 왔을 때 은하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호흡이 하얀 입김으로 뿜어져 나왔고 땀과 눈이 뒤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다친 무릎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렸고 그 피는 하얀 눈 위에 붉은 자국을 남기며 은하의 발자취를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은하는 자신을 독려했습니다. 할머니의 몸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하는 자신의 체온을 할머니에게 전달하려고 더욱 꽉 안았습니다. 그때 앞에서야 하는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남자의 입에서 독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응급환자입니다. 은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뭐 하는 짓이야? 노숙자 주워다가. 은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당장 비켜주세요. 12년간 군대에서 키운 단호함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은하의 기세에 눌려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지막 언덕길이었습니다. 병원의 불빛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경사와 미끄러운 빙판길이 은하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다친 무릎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할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은하는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의 호흡소리가 더욱 미약해지고 있었지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병원 입구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은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자동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을 때 그녀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어디예요? 은하가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쪽입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피와 눈물이 뒤섞인 그 새벽 강은하 중사는 생명 하나를 등에 업고 마침내 희망의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 은하의 군복은 눈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무릎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실내 공기가 은하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의료진이 할머니를 응급 침대로 옮기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체온 32도, 심한 저체온증입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의사가 은하에게 물었습니다. 은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보호자도 아닌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요, 그냥 길에서 발견해서 데려왔습니다. 신원 확인이 가능한 것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상태 확인에 집중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셨네요. 조금 더 늦었다면.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은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은하의 손목 시계가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오후 9시 30분 부대 복귀 시간을 1시간 넘게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제 부대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군인에게 무단 외박은 중대한 규율 위반이었습니다. 할머니, 잘 치료받으세요. 은하는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한 할머니에게 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미약하게 떨렸지만 아직 말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다시 은하를 맞이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지면서 무릎의 고통이 더욱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찢어진 군복 바지 사이로 굳어버린 피딱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대까지는 택시로 15분 거리. 은하는 서둘러 택시를 잡았습니다.
부대 정문까지 빨리 좀 부탁드려요. 택시기사는 은하의 상태를 보며 놀란 듯 했습니다. 많이 다치셨네요. 병원부터 가시는 게 괜찮습니다. 부대가 급해요. 택시 안에서 은하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조태식 대위의 엄격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규정과 질서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39세의 베테랑 장교였죠. 12년 군생활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자신에게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대 정문이 위병소 불빛이 은하의 피 묻은 군화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위병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찢어진 군복, 피로 얼룩진 무릎, 눈에 젖은 머리카락.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강은하 중사 복귀 보고 드립니다. 은하가 큰 소리로 복귀 보고를 했습니다. 위병소 안에서 조태식 대위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강은하 중사, 조태식 대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갔습니다. 복귀 지각 외출 시간 오후 6시, 복귀 시간 오후 9시, 현재 시각 오후 9시 30분. 30분 지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은하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식 대위의 표정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각 사유는 무엇입니까?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여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은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식 대위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조태식 대위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군인이 감정으로 움직이면 조직이 무너집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부대 규정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 위병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소곤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중사님이 지각을 12년 동안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은하는 무릎에 피가 마르지도 않은 채로 꼿꼿하게 서서 조태식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대위님, 은하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조태식 대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판단이라고 했습니까? 개인의 판단이 부대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은하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으로서 조태식 대위가 반문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고 규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개인적인 영웅 심리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병소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은하와 조태식 대위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부딪혔습니다. 12년간 쌓아온 완벽한 기록과 한 생명을 구한 행동.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요? 강은하 중사, 내일 아침 8시 중대장실로 보고하십시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조태식 대위의 선고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은하는 묵묵히 경례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은하는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릎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걸음걸이만큼은 평소와 다름없이 당당했습니다. 행정반을 지나가던 은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게시판에 붙어있는 A4 용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은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은하 중사, 복귀 시간 조작 혐의로 조사 중. 익명 제보에 의해 추가 징계 심사 예정. 복귀 시간 조작? 은하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정확한 시간에 복귀 보고를 했는데 무슨 조작이라는 말일까요?
주변에 있던 동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은하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사님, 이게 뭔가요? 동기인 박지영 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조작이라니. 은하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이민수 상병이었습니다. 27세의 그는 작년에 입대한 후임이었지만 은하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민수야? 박지영 중사가 이민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이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중사님이 어제 진짜로 9시에 부대에 왔는지 의심스럽다고요. 은하가 이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명확히 말해보라고. 어제 8시 50분쯤에 위병소 근처에서 중사님 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9시 30분에 복귀 보고를 하니까 이상하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민수는 어제 저녁 내무반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은하의 모범적인 모습에 질투를 느끼고 있던 이민수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보였습니다. 민수야, 그건. 박지영 중사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이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사님은 그냥 관심받고 싶은 거잖아요. 노숙자 구했다는 것도 진짜인지 의심스러워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민수의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후임을 믿고 아껴주었는데 이런 거짓 제보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민수 상병. 은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정말로 나를 8시 50분에 봤다는 거지? 이민수는 잠깐 주저했습니다. 은하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거짓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네, 분명히 봤어요.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2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억울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려다 지각한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 박지영 중사가 이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증거는 제가 직접 본 게 증거죠. 이민수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거짓말에도 연습이 필요한 법인데 이민수는 천성적으로 연기를 잘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오전 8시 중대장실 앞에 선 은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조태식 대위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강은하 중사 보고 드립니다. 은하의 보고는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조태식 대위는 책상에 앉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추가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은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제보입니까? 복귀 시간을 조작했다는 제보입니다. 실제로는 8시 50분경에 부대 근처에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조태식 대위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9시 30분에 정확히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은하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은하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태식 대위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강은하 중사, 이번 일로 부대 이미지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날 저녁 은하는 홀로 빨래방에서 어제 입었던 군복을 세탁하고 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바지와 눈에 젖었던 상의를 세탁기에 넣으면서 가슴속에 넣어두었던 핫팩을 발견했습니다. 작고 차가워진 핫팩을 손에 쥐고 은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할머니와 자신을 지켜준 작은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따뜻함도 전해주지 않는 차가운 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건 사람의 마음이지, 이건 아니야. 핫팩이 쓰레기통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빈 빨래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탁기에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제의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자신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어떤 동료들은 은하를 응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규정 위반을 문제 삼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2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행정반 김상훈 일병이 휴대폰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중사님 나왔어요. 뉴스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김상훈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속보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 여군, 한파 속 노인 구출 화재. 박지연 기자가 보도한 뉴스였습니다. 32세의 사회부 기자인 그녀는 평소 군 관련 기사를 주로 다뤘습니다. 우연히 병원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2일, 영하 1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한 여군이 쓰러진 노인을 업고 1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병원까지 이송했습니다. 박지연 기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화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결정적인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병원 입구 CCTV에 찍힌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은하가 할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찢어진 군복, 피로 얼룩진 무릎, 그리고 할머니를 꽉 안고 있는 모습,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군은 부대 복귀 시간을 어기면서까지 생명 구조를 우선시했습니다. 한파 속에서 누군가의 체온으로 생명을 살린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둘러싼 동료들의 표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특히 이민수 상병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거짓 제보를 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열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노인분은 심한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응급실에 도착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창은 뜨거운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군인이 진짜 군인이다. 규정보다 생명이 우선이지. 자기 무릎 다치면서도 할머니 구한 게 감동적이다. 이런 분이 있어서 나라가 든든하다.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평소 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조차 이번 사건에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댓글 중에는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거 아님? 규정 어긴 건 어긴 거지. 개인 행동으로 부대 이미지 실추 가능성도 있음. 은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자신에 대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단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태식 대위도 중대장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은하의 모습을 보며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CCTV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하가 정말로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은하가 자신의 방한 점퍼를 벗어 할머니에게 덮어주는 장면에서 조태식 대위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복 차림으로 추위에 떨면서도 할머니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규정보다 뜨거운 게 있다면 그건 양심이겠지. 조태식 대위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39세의 그는 지금까지 규정과 질서만을 중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행동을 보며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갔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피투성이어군, 진짜군인 등의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이민수 상병은 내무반 구석에서 휴대폰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자신의 거짓 제보가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진실을 왜곡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하를 보는 동료들의 시선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과묵했던 후임들도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중사님, 정말 멋있으셨어요. 저도 그런 상황에서 중사님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은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아직 징계위원회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이 모든 소동을 알고 계실까요? 자신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뉴스 보도 다음 날 오후 2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던 은하에게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행정반 김상훈 일병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중사님, 사단장실에서 연락 왔어요. 당장 보고하라고 하십니다. 김상훈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사단장실에서 개별 중사를 직접 호출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부르는 상황이라면 이번 사건이 생각보다 크게 번진 것입니다. 혹시 언론 보도로 인해 부대에 민폐를 끼쳤다고 문책을 받는 것일까요? 지금 당장이요? 네, 준비 시간 5분 드린다고 하셨어요. 은하는 서둘러 정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단장실까지 가는 길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마주치는 선후배들의 시선이 모두 은하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뉴스 이후 부대 내에서 은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단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육중한 문 앞에서 은하는 또 한 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부에서 들리는 여러 목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단순한 면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똑똑. 은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도현 사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60세의 그는 군내에서도 존경받는 지휘관으로 유명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은하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윤도현 사단장이 서 있는 것은 당연했지만 그 옆에는 병원복을 입은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그날 밤 구했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강은하 중사 보고 드립니다. 은하의 보고 소리가 사단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도현 사단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은하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바로 이분이야. 그날 밤 나를 업고 달린 군인.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후 계속 은하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하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사단장실에 계신 걸까요? 그리고 사단장께서는 왜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완전히 회복되셨나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그때 윤도현 사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은하 중사, 이분과 나의 관계를 아십니까? 은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순간 사단장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구한 노숙자 할머니가 사단장의 어머니라니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윤도현 사단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경도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그날 밤 요양병원에서 나오셨다가 길을 잃으신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방황하시다가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치매로 길을 잃은 어르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판단이 더욱 정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지 못해 밤새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윤도현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명자 할머니가 은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내 등에서 느꼈던 온기를 잊을 수가 없어. 얼어 죽을 뻔했는데 천사가 나타난 줄 알았지.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 확신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말로 한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윤도현 사단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군인은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 우리 군이 잊고 있던 인간적인 온기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장실에 있던 다른 참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태식 대위도 함께 자리했는데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규정만을 강조했던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강은하 중사, 당신의 행동은 군 전체에 귀감이 됩니다. 뉴스를 본 많은 국민들이 군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윤도현 사단장의 말에 은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명자 할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내 아들의 별보다 따뜻했던 그 온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별이라는 표현에서 윤도현 사단장이 군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사단장의 어머니를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은하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으시죠? 은하가 다시 물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어.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지. 할머니의 웃음 가득한 얼굴이 사단장실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윤도현 사단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강은하 중사,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 군이 추구해야 할 가치의 본질입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은하는 벅찬 감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한 답변이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단장실에서의 만남이 끝난 후 은하는 복도를 걸으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단장의 어머니였다니 이런 운명적인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대로 돌아가는 길에 조태식 대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격하고 차가웠던 모습 대신 어딘가 무거우면서도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강은하 중사,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조태식 대위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권위적인 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조태식 대위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서 있었습니다. 39세의 그는 지금까지 규정과 질서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행동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사님, 조태식 대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은하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는 대위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위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요, 들어주세요. 조태식 대위가 은하의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규정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고 규율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믿어왔죠. 조태식 대위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중사님의 행동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규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위님께서는 올바른 지휘를 하셨습니다. 규정도 분명 중요한 것이고요. 아닙니다. 조태식 대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에 제 어머니가 위독하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규정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부대 업무가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조태식 대위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들의 손을 잡아보지도 못하시고 그게 제 평생의 상처가 되었어요. 은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조태식 대위가 왜 그렇게 규정에 엄격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방어기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사님은 달랐어요. 규정보다 생명을 택하셨죠. 제가 못한 일을 해내신 거예요. 조태식 대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중사님께 징계를 운운했던 제 자신이. 대위님, 은하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조태식 대위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중사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중사님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입니다. 조태식 대위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39세의 베테랑 장교가 후배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민수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뭔가? 조태식 대위가 물었습니다. 이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짓 제보를 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민수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중사님을 8시 50분에 봤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복귀 시간 조작 의혹도 제가 만든 거예요. 은하와 조태식 대위가 놀란 표정으로 이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질투가 났어요. 중사님은 항상 완벽하시고 모두에게 존경받으시고 저는 한 번이라도 중사님을 넘어서고 싶었어요. 민수야. 은하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민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뉴스를 보고 나서 제가 얼마나 비열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은하는 이민수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진실을 말한 것만으로도 용기 있는 일이야. 은하의 따뜻한 말에 이민수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시간 후 사단장실에서 간단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윤도현 사단장이 직접 표창장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강은하 중사, 당신은 규정보다 정의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군복의 진짜 의미입니다. 표창장을 받는 은하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12년 군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상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것에 대한 인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조태식 대위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는 은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중사님, 앞으로 저도 중사님을 본받겠습니다. 규정과 인간의 둘 다 놓치지 않는 지휘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눈보라와는 다른 부드럽고 따뜻한 눈이었습니다. 은하는 자신의 방한 점퍼를 만져보았습니다. 그 점퍼 안에는 핫팩보다 뜨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최명자 할머니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 애는 정말 천사야. 내 생명의 은인이지.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은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표창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하에게는 새로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 발령이 났던 것입니다. 그녀는 다음 달부터 육군 교육사령부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임 장교들을 교육하는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축하해, 은하야. 교육사령부라니 정말 좋은 자리잖아. 동기인 박지영 중사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네, 감사해요.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은하의 대답에는 설렘과 아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12년을 보낸 이 부대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의 일들로 인해 동료들과 더욱 끈끈해진 상황에서 말이죠. 하지만 새로운 곳에서 후배들에게 진정한 군인 정신을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전출 준비로 바쁜 어느 날 오후 행정반 김상훈 일병이 은하에게 우편물을 가져왔습니다. 중사님, 편지 왔어요. 손으로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정성스러운 편지 봉투였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니 최명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편지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하에게 그날 밤 당신이 내게 준 온기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했지만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등에서 느꼈던 따뜻함은 내 아들이 하늘에서 보내준 별빛보다도 따뜻했어요. 아들은 15년 전 순직했습니다. 경계 근무 중 사고를 당했죠. 그 이후로 나는 군인이라는 존재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들을 빼앗아간 군대가 원망스럽기도 했고, 동시에 나라를 지키다 간 아들이 자랑스럽기도 했죠.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 아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규정이나 명령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구나. 생명이었구나.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요. 몸만 살아난 게 아니라 마음도 살아났어요. 군인에 대한 원망도 사라졌고 아들에 대한 자부심도 되찾았어요. 곧 전출을 간다고 들었어요. 새로운 곳에서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내 두 번째 아들 같은 존재예요. 하늘에 있는 첫 번째 아들처럼 당신도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군인이에요. 고마워요, 내 딸아. 최명자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은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순직한 군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딸처럼 생각해 주신다는 마음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눈보라, 쓰러진 할머니, 피투성이가 된 무릎, 그리고 따뜻했던 한 줄기 희망.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겨울 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눈이 아닌 별빛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그리고 나라를 지키다 간 모든 영령들이 보내주는 빛처럼 보였습니다. 전출 당일 많은 동료들이 은하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조태식 대위도 나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중사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대위님도 항상 건강하세요. 은하와 조태식 대위의 악수 속에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민수 상병도 다가왔습니다. 중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중사님 덕분에 진짜 군인이 뭔지 알게 됐어요. 민수야, 넌 이미 훌륭한 군인이야. 자신을 믿어. 은하의 격려에 이민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부대를 떠나는 버스에 오르며 은하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돌아봤습니다. 12년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동료들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은하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진짜 따뜻한 건 사람의 마음이죠. 그걸 잊지 않게 해준 그날의 추위에 고맙습니다. 은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부대로 향하는 길, 은하는 가슴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만날 후배들에게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이죠. 하늘에서는 여전히 별빛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로 은하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군용 방한 점퍼 위로 부드럽게 흩날리는 눈송이들, 그 속에서 진정한 군인의 정의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은하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규정보다 소중한 것, 명령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진리와 함께 말이죠.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은하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이 와 있었습니다.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